국민연금 빨리 받으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손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이득 아니에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좋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빨리 받으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보다 아직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더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언제 받느냐보다 사실은 누가 받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정해진 제도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연금은 아주 조용하게, 아주 분명하게 선택을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나중에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겉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쌓일 수 있는 분들의 공통점을 차분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왜 사람들이 좋아 보인다고 느끼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연금. 그 안정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퇴직을 했거나 수입이 줄어든 시점이라면 국민연금은 생활비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가장 확실한 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차피 받을 돈인데 조금이라도 빨리 받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지금 받는 돈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게 될 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계속이라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 바로 문제의 시작입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월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래 받으면 비슷해지지 않나요? 여기서부터 오해가 시작됩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올해는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매달 받는 금액은 평생 줄어든 상태로 유지됩니다. 잠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 금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균 수명과 실제 노후의 길이가 점점 어긋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60대 초반인 분들이 나는 오래 못 살 거야 라고 말하지만 통계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오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체력이 아니라 돈이 더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손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생활비가 국민연금에 크게 의존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순간 편안해졌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편안함은 부담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줄어든 상태로 생활비의 기준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느끼지만 물가는 멈추지 않습니다. 전기요금, 관리비, 병원비, 식비는 해마다 조금씩 올라갑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으로 줄어든 국민연금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생활비의 부족분은 다른 곳에서 메워야 합니다. 저축을 꺼내 쓰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리거나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합니다. 그때 조금만 기다릴 걸, 하지만 이미 선택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건강 상태가 지금은 괜찮은 분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것이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병원 갈 일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어서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의료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대부분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와 겹칩니다. 그때 필요한 건 지금의 여유가 아니라 앞으로도 꾸준히 유지될 연금의 크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그 크기를 스스로 줄이는 선택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배우자와 함께 노후를 보내는 분들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한 사람의 선택이 두 사람의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수령으로 연금이 줄어들면 그 부담은 결국 가정 전체로 퍼집니다. 배우자가 아직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두 사람 모두 연금에 의존하게 되는 순간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가서
그때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국민연금을 보너스 돈처럼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이나 자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으로 줄어드는 금액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자산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은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늘릴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이 적어도 상관없어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그 적은 금액이 가장 안정적인 돈이 됩니다. 그때 느끼는 아쉬움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국민연금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정을 내리는 분들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빨리 받더라. 나도 그렇게 했다. 이런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 맞춰야 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나이, 같은 직장, 같은 연봉이라도 노후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비슷한 선택을 하는 이유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서두를수록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조건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쉽게 조기 수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선택의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 1년, 2년은 오히려 잘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이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누적됩니다. 국민연금은 단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장기적인 삶의 구조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빨리 받느냐, 늦게 받느냐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려보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준 하나만 놓쳐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우리 편일 수도 있고 우리에게 아주 냉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시간과의 대화입니다. 시간이라는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바라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상황만 놓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의 생활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앞으로 소득이 어떻게 줄어들 것인지입니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연금의 중요성을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는 순간 연금은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그 중심이 작을수록 노후는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선택은 그 중심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선택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차이는 매달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차이는 언젠가 생활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국민연금 선택에서 많이들 착각하는 한 가지 장면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손익분기점이라는 말입니다. 많은 설명에서 몇 살까지 살면 조기 수령이 불리하다. 이런 계산을 보여줍니다. 그래프를 보면 어느 시점부터 늦게 받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나이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생활의 질입니다. 손익분기점은 총액의 문제이지 매달의 문제는 아닙니다. 노후는 총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달의 돈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총액이 비슷해져도 매달의 금액이 적다면 그 시간은 계속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지치게 합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당장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편안함은 계산으로 바뀝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줄일까? 다음 달은 어디를 아낄까? 이런 생각이 일상이 됩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는 선택은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시작되는 순간 그 불안은 안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안정은 오래 갑니다. 국민연금은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제도입니다. 숫자보다 마음에 먼저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이 손해가 되는 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불안을 피하려는 성향입니다. 지금의 불안을 미루기 위해 미래의 안정을 내려놓는 경우입니다. 이 선택은 그 순간에는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후는 그때그때의 합리성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깁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연금 말고 다른 돈도 있잖아요. 이 말은 지금 시점에서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돈은 다른 돈이 아니라 연금입니다. 자산은 줄어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은 매달 들어옵니다. 그 꾸준함이 노후에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은 그 꾸준함의 크기를 스스로 줄이는 선택입니다. 한번 줄어든 연금은 상황이 나빠져도 다시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미래의 선택지를 미리 없애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선택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때 남는 것은 연금 하나뿐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제 국민연금 선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상황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변의 사례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입니다. 누군가는 조기 수령을 하고 만족스럽게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상황과 본인의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지출 구조가 다르거나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무시한 채 결정을 따라하면 나중에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비교로 선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점검으로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의 소득, 앞으로의 지출, 건강 상태, 가족 구조, 예상 수명, 이 모든 것을 차분하게 놓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 중 이 과정을 제대로 거친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막연한 불안과 주변의 말이 결정을 앞당깁니다. 그래서 결과가 뒤늦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의 타이밍이 중요한 제도입니다. 너무 빠르면 손해가 쌓이고 너무 늦으면 버티는 시간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균형입니다.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국민연금 수령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나에게 맞는지 점검하지 않는다면 그 편안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이어서 국민연금을 선택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몇 가지 기준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준을 놓치면 선택은 항상 감정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으로 한 선택은 노후에서 가장 비싼 선택이 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돈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을 지탱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 점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은 도대체 언제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한가? 국민연금의 기본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63세에서 65세 사이에 정상 수령 연령에 해당합니다. 조기 수령은 이 정상 수령 연령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습니다. 즉, 정상적으로 65세에 받는 분이라면 60세부터 조기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분명한 대가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일정 비율로 줄어듭니다. 이 감액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 적용됩니다. 많은 분들이 몇 퍼센트쯤 줄어드나요? 라고 묻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숫자보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1년, 2년, 3년이 쌓일수록 연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금액은 노후 내내 기본 생활비의 기준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조기 수령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정상 수령으로 바꿀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한 번 수령을 시작하면 그 선택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은 시험 삼아 해보는 선택이 아니라 최종 결정에 가깝습니다. 이 점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깁니다.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질문은 조기 수령을 하면 일을 하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점과 근로소득의 관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금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이 조정되거나 일부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연금이 적게 들어와 당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고민할 때는 지금 당장 일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일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독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총액으로 손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은 정확한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총액은 수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액이 아니라 생활의 안정성입니다. 노후는 계산기 위에서 사는 시간이 아닙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조기 수령을 선택했다가 매달의 부족함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현재 나이와 앞으로의 기대 수명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오래 살까가 아니라 내가 언제까지 돈이 필요할까입니다. 노후의 후반부로 갈수록 소득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예상보다 큽니다. 이 시기에 연금이 적다면 생활은 빠르게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 기준은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소득의 지속성입니다. 지금은 임대 수입이 있거나 일을 하고 있거나 다른 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득이 10년 뒤에도 같이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크기를 쉽게 줄이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인지 아니면 본인의 연금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두 사람의 노후를 결정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번째 기준은 지출 구조입니다. 생활비가 이미 빠듯한 구조라면 조기 수령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선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출이 매우 단순하고 생활비 부담이 적다면 다른 선택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미래의 변화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조기 수령을 고민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말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이 제일 젊을 때인데 지금 써야 하지 않나요? 이 말은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금 쓰라고 만든 돈이 아니라 지금까지 못 벌게 되는 시간을 대신해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젊을 때 쓰기보다는 힘이 빠졌을 때 버티라고 존재합니다. 이 목적을 거꾸로 이해하면 선택은 항상 앞당겨집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만족을 조금 미루는 대신 나중의 불안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빨리 받으면 다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특히 생활비 의존도가 높고 건강이 비교적 괜찮고 배우자와 함께 노후를 보내며 다른 소득의 지속성이 불확실한 분들에게는 조기 수령은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그 선택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모른 채 내린 결정은 나중에 가장 무거운 선택이 됩니다. 이제 이 흐름을 이어서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는 선택이 왜 많은 경우에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기다림을 현실적으로 버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야이가르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는 선택이 왜 안정으로 이어지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많은 분들이 느끼는 기다림에 대한 두려움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연금을 늦게 받는 동안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은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연하게 넘기면 결국 선택은
다시 조기 수령으로 돌아갑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는 분들의 공통점은 기다림의 기간을 정확히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막연히 언젠가는 받겠지가 아니라 몇 년을 어떻게 버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 수령 연령까지 남은 시간이 2년인지 3년인지 5년인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정리해보면 의외로 선택지가 보입니다. 퇴직금, 기존 저축, 단기적인 근로소득, 다른 연금,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쓰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다는 것은 아무 돈도 없이 버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연금을 가장 중요한 시기에 크게 받기 위해 다른 자원을 순서대로 사용하는 선택입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연금을 먼저 줄이고 자산을 나중에 쓰면 노후의 후반부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연금은 가능하면 늦게, 자산은 가능하면 나중에. 이 원칙은 노후를 길게 보는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퇴직 후 바로 연금에 의존하려는 경우입니다. 퇴직을 하면 갑자기 소득이 끊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이때 조기 수령은 아주 달콤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연금 결정을 하기에는 가장 감정이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퇴직 직후에는 지출 구조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생활 패턴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나중에 조정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퇴직 후 최소한의 적응 기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출을 정리하고 생활비의 실제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연금을 시작하면 대부분 처음 예상보다 빠듯해집니다. 두 번째 상황은 아직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할지 확신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당장은 연금과 소득이 함께 들어와 여유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는 순간 연금이 유일한 소득이 됩니다. 그때 연금이 이미 줄어든 상태라면 체감되는 부담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연금을 받는 선택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줄여 받을 필요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 주변에서 조기 수령을 권하는 경우입니다. 다들 그렇게 한다. 지금 받는 게 낫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그 사람의 상황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답을 따라가는 제도가 아니라 조건을 따져보는 제도입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선택이 어떤 장점을 가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매달 받는 금액이 확실히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노후 초반보다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젊을 때는 조금 적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매달의 차이는 생활의 질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심리적인 안정입니다. 연금이 충분하다는 느낌은 지출을 통제하게 해줍니다. 무리한 선택을 줄여줍니다. 이 안정감은 노후 생활의 만족도를 생각보다 크게 좌우합니다. 세 번째 장점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입니다. 병원비, 돌봄 비용, 가족 문제, 이런 상황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금이 크다면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연금이 적다면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묻는 질문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상 하나로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지금 연금이 없으면 생활이 당장 힘든가? 앞으로 2년, 3년을 연금 없이 버틸 수 있는가? 연금이 노후 생활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가? 이 질문에 차분히 답해보면 선택의 방향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빠르게 결정할수록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늦추고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계산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듭니다. 국민연금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과 삶의 구조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남의 말보다 지금의 감정보다 앞으로의 생활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이어서 다음으로는 국민연금을 선택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한 가지 결정적 포인트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포인트를 이해하면 조기 수령이 왜 위험한 선택이 되는지 더 분명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알수록 서두르지 않게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선택할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결정적 포인트는 바로 연금이 시작되는 시점 이후의 삶의 구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 시작 전까지만 집중해서 생각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금이 시작된 뒤 10년, 15년, 20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삶은 조금씩 변합니다. 체력은 줄고 활동 방향은 좁아지고 선택지는 감소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추가 수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안정적인 돈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안정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선택은 이 안정의 크기를 처음부터 줄여놓는 선택입니다. 이제 실제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한 A와 정상 또는 늦게 수령한 B가 있습니다. A는 60대 초반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생활이 한결 나아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반면 B는 연금을 미루는 동안 다른 자원을 사용하며 조금 불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두 사람 모두 연금에 의존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때부터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A는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생활비의 하한선이 됩니다. B는 연금이 생활비의 중심이 됩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하한선은 항상 부족함을 전제로 하지만 중심은 조절의 여지를 남깁니다. 이 여지는 노후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구체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금이 조기 수령으로 줄어들면 그 차이는 매달 몇만 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이는 물가 상승과 함께 점점 체감이 커집니다. 10년, 15년이 지나면 이 차이는 생활의 선택을 가로막는 수준이 됩니다. 외식을 줄이고 여행을 포기하고 병원비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 정도 차이일 줄 몰랐어요. 국민연금의 무서운 점은 차이가 서서히 커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되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조기 수령을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금이 내 노후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이 비중이 높을수록 조기 수령의 위험은 커집니다. 두 번째, 현재의 다른 소득이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가? 명확하지 않다면 연금은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배우자와 생활비를 어떻게 공유하게 될 것인가? 한 사람의 연금이 두 사람의 생활을 지탱할 가능성은 생각보다 큽니다. 네 번째, 앞으로의 지출에서 가장 큰 항목은 무엇이 될 가능성이 있는가?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대부분의 경우 예상보다 큽니다. 이 항목을 가볍게 보면 선택은 항상 앞당겨집니다. 이제 국민연금을 늦게 받는 선택이 왜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지는지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연금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노후의 기준선입니다. 기준선이 높으면 선택이 늘어나고 기준선이 낮으면 선택이 줄어듭니다. 노후는 선택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기준선을 낮추는 선택은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금 늦게 받는다는 것은 지금의 불안을 조금 감소하는 대신 미래의 불안을 크게 줄이는 선택입니다. 이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지가 바로 국민연금 결정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의 불안을 과대평가하고 미래의 불안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선택은 앞당겨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가는 거꾸로 됩니다. 지금의 불안은 지나갔지만 미래의 불안은 매달 반복됩니다. 국민연금은 이 반복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이어서 국민연금을 선택할 때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헷갈려하는 결정의 순간에 대해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에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선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알면 알수록 속도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국민연금을 선택하는 마지막 결정의 순간에는 항상 비슷한 질문들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이 질문들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는 감정이 아니라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불안한가가 아니라 나중에 어떤 불안이 더 클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지금의 불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연금이 시작된 뒤의 불안은 매달 반복됩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결정 직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금이 시작된 뒤 내가 가장 걱정하는 지출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 답은 생활비, 의료비, 돌봄 비용입니다. 이 지출들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어납니다. 이 지출을 감당할 기준선이 조기 수령으로 낮아진 연금이라면 불안은 오래 갑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으로 연금 외 소득이 끊기는 시점은 언제일 것인가? 정확하지 않다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은 불확실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연금을 스스로 줄이는 선택은 불확실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와 연금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는가? 연금 선택은 개인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족의 결정입니다. 특히 한 사람의 연금이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유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의 생활 수준을 노페도 유지하고 싶은가? 아니면 대폭 줄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야 합니다. 조기 수령으로 연금이 줄어들면 생활 수준의 조정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 조정이 가능한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이 질문들에 차분히 답하다 보면 선택의 방향은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국민연금은 선택의 자유가 있는 대신 책임도 함께 따라오는 제도입니다. 이 책임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체감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지금의 용기보다 미래를 견디는 힘을 기르는 결정에 가깝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마지막으로 묻는 한 가지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병이 생기면 어쩌죠? 이 질문 때문에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병이 생겼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의 여유가 아니라 그 이후의 지속적인 소득입니다. 병원비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돌봄 비용도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때 연금이 크다면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연금이 작다면 선택지는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걱정이 클수록 연금은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빨리 받으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히 노후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연금 의존도가 높으며 가족과 함께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분들에게는 조기 수령은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민연금은 속도를 줄일수록 보이는 것이 많아지는 제도입니다. 서두르면 눈에 보이는 것만 잡게 되고 멈추면 보이지 않던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선택은 조금 느려지지만 훨씬 단단해집니다. 이제 이 흐름을 이어서 국민연금 선택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가장 흔히 실수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실수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같은 방식으로 반복합니다. 국민연금은 같은 실수를 가장 비싸게 되돌려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결정하는 날보다 결과를 사는 날이 훨씬 깁니다. 그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지가 바로 오늘의 선택입니다. 국민연금 선택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결정을 너무 단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하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이 두 문장은 조기 수령을 선택한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 선택이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같은 의미를 가질 것인가? 국민연금은 지금의 상황만 반영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바뀔 상황까지 함께 안고 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유로 결정할수록 나중에 부담은 커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한 가지 착각을 짚어보겠습니다. 연금은 어차피 국가에서 주는 돈이다. 이 생각은 연금을 가볍게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오랜 시간 내가 납부한 돈을 어떤 방식으로 되돌려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혜택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권리는 잘 알고 사용할수록 가치가 커집니다. 이제 조기 수령을 선택한 뒤 많은 분들이 겪는 공통적인 상황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놓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금이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분들은 연금 제도를 탓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선택을 조용히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오래 살 줄 몰랐어요. 이 말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수명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선택은 낙관보다는 여유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짧게 살 가능성보다 길게 살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제 구독자분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점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이에 두 줄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에는 연금을 빨리 받았을 때의 월 생활을 적습니다. 두 번째 줄에는 연금을 늦게 받았을 때의 월 생활을 적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써봅니다. 식비, 주거비, 병원비, 교통비, 여가비 이렇게 써보면 차이는 숫자가 아니라 생활의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어느 쪽이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과정 없이 결정하는 것은 눈을 감고 방향을 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국민연금은 눈을 뜨고 천천히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끝까지 헷갈려 하는 또 하나의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연금을 늦게 받다가 혹시 못 받게 되면 손해 아닌가요? 이 질문은 불안해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연금의 목적을 조금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질문이기도 합니다. 연금은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떤 생활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늦게 받다가 일부 기간을 못 받게 될 가능성과 일찍 받다가 평생 적게 받는 가능성 중 어느 쪽이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비교를 해보면 선택의 기준은 조금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이익을 노리는 제도가 아니라 최소 불안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투자처럼 생각하면 실수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사고가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이어서 국민연금 선택에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관점을 하나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관점 하나만 정리되어 있어도 결정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나를 위한 돈이 아니라 가장 약해진 시기의 나를 위한 돈입니다. 그 시기에 나는 지금보다 선택지가 적고 회복력도 낮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관점을 놓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선택은 더 이상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천천히 생각할수록 후회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선택이 생각보다 오래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늘의 결정을 내일 바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몇 년 뒤, 몇십 년 뒤에 조용히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선택은 잘했다고 크게 칭찬받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즉시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활의 여유와 생활의 불안으로 분명히 나뉩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누가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줬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조금 더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으면 다 좋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노후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연금이 생활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래의 소득이 불확실한 분들에게는 조기 수령은 신중해야 할 선택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더 복잡해졌다면 그건 정상입니다. 국민연금은 가볍게 결정할수록 나중에 무거워지는 제도입니다. 지금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이 오히려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결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멘토처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정답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맞는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남의 선택을 따라갈 필요도 없고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의 불안 때문에 미래의 안정을 포기하지는 않았는지 이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질문에 차분히 답할 수 있다면 선택은 이미 반쯤 끝난 것입니다. 이 채널은 국민연금이 무조건 이득이다, 무조건 손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선택이 누구에게 위험할 수 있는지, 어떤 선택이 누구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결정을 대신해 주지는 않지만 결정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 내 상황과 겹친다면 한 번 더 천천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을 통해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채널은 자극적인 결론보다 현실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의견을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반응은 다음 이야기를 어떤 방향으로 이어갈지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유의사항을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와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별적인 수령 금액이나 구체적인 선택은 본인의 가입 이력, 소득,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일수록 공식 상담이나 전문적인 안내를 함께 참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민연금은 지금의 나를 위한 돈이 아니라 가장 약해진 시기의 나를 지켜주는 돈입니다. 그 기준으로 이 선택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